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조 심판이 민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조,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심판이 곧 민생회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는 이제 주로 서대문 이런 데서 강북 지역에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이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다.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번 총선을 규정을 하고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 개같이 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다음 유세부터는 무엇같이라고 이제 바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뭐 개같이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막말이다. 뭐 이런 주장이죠. 뭐 막말성에 가까운 건 사실이죠. 뭐 그렇지만 또 항상 점잖은 표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곳곳에서 지금 막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늘 막말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하고 CBS가 뭐 한판 세게 붙었더군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 개같은이라는 걸 가지고 아마 논평을 요구받으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막말했던 거는 한 번도 주제로 다룬 적이 없으면서 왜 한동훈이 모처럼 뭐 막말성 발언을 하니까 그건 주제로 나한테 질문하냐? 이게 공정하냐? 나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약간 또 자기 장사 같기도 하고요. 뭐 패널이 그 본인이 나가는 그 방송의 공정성을 가지고 다투는 것도 제가 처음 봅니다. 본인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발언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길다. 안정을 원하나 발전을 원하나 정부 전복이 총선 공약인 그런 선거 본 적이 있느냐. 이재명 조국 대표는 정부의 남은 임기 3년이 길다 끌어내리겠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부 전복을 이야기하나. 두 대표가 경쟁적으로 조롱하듯이 정부를 뒤집겠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3년은 길다 이런 부분입니다. 2조 심판을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길다. 지금 2조 이재명 조국은 이 3년이 너무 기니까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단축하자. 그러려면 우리한테 200석 이상을 줘야 된다. 뭐 단축이라는 게 결국 탄핵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별 근거가 없더라도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200석 해가지고 탄핵을 일단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대략 한 4, 5개월 이 정도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겠죠. 아마 그런 걸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석 노래를 하고 다니는 거고 지금 뭐 현재 분위기로 보면 뭐 거의 육박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이 경쟁적으로 지금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탄핵이라는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단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3년이 길다는 의미는 자 3년이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는 조국 대표가 아무리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해도 3년 내에 피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국 대표 뭐 잘 아시다시피 2월 8일에 2심에서 징역 2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하고 입시 비리 가지고서 징역 2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건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의 경우 4개월 그러면 6월 8일입니다. 4개월이. 그러면 5월 30일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니까 뭐 시작되고 나서 며칠 안 남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 이론적으로 보면 뭐 5월 중순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러면 이제 임기를 단 하루도 시작을 못 하겠죠. 그렇게 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고가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야박하다 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5월 중순부터 대략 뭐 좀 봐준다고 해도 뭐 6월 중순 내지는 뭐 늦어도 7월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뭐 조희대 대법원에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야 늘 경계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늦어도 7월까지 그리고 예상을 하자면 뭐 6월 정도에는 충분히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오면 뭐 조국 대표의 3년이라는 거는 3년이 아니고 사실상 뭐 1, 2개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조국의 정치적 생명, 결국 피선거권일 텐데 이 피선거권은 징역 2년을 살고 나와서 그때부터 형이 실효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년. 그러면 결국 2031년, 지금으로부터 7년 뒤까지 조국 대표는 피선거권이 없다. 물론 중간에 사면복권이 되면 달라지지만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3년은 길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국 대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주변에 본인이 2027년 대선에 나올 수 있다. 그때까지 재판을 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끌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물론 제가 물어본 그 변호사들 또는 판사 출신, 뭐 검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못 끈다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동안의 판사들의 태도를 보면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당장 선거법 재판 그렇죠? 대장동 재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 다음에 우일의 신도시 이 네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나로 묶은 게 패착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네 사건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묶어놨는데 그걸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죠.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또 사법부가 야당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거를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한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현재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한 1심을 김동연 재판장이 맡고 있는데 김동연 재판장은 제가 보건대는 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론 압박을 하고 내년에 김동연 재판장이 이제 인사 대상이 될 텐데 내년 2월에 그때 인사를 좀 원칙적인 판사로 인사를 하면 그러면 내년 이후에도 2년이나 남았죠. 실질적으로는 1년 반 정도 남은 셈인데 왜냐하면 대선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그때야 어떻게 못할 테니까 1년 반 정도 남은 셈인데 확정 판결 쉽지 않을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판사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3년은 길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대표를 심판할 수 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이게 아니고 선거법 재판도 아니고 선거법 재판은 뭐 벌금형이 되게 나올 테니까 그거 우의정 교사일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의정 교사 재판 4월 22일인가요? 뭐 그때 한번 하고 그리고 나면 5월쯤에 아마 뭐 결심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뭐 대략 5월 말 6월
이것도 이때쯤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거고요. 1심 선고 아마 우의증교사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대략 뭐 2년 또는 2년 반 거기에 뭐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게 1심 선고라면 2심 선고는 그로부터 뭐 대략 4개월 물론 판사들이 잘 안 지키지만 대략 4개월 뭐 그러면 뭐 좀 늘어진다 해도 뭐 한 5, 6개월 그렇게 되면 연말 어간에 2심 선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으로 가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그렇게 질질 끌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대법관도 차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3년은 기니까 유죄 확정 판결까지 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우의증교사 재판 부분을 콕 찍어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만두면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분의 1 정도를 더 한다고 한다면 아마 올 연말 가까이 돼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때 이제 또 판사가 만약에 제대로 판단을 한다면 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정도는 뭐 그건 주관적 판단이니까 그렇다 쳐도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라는 건 뭐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게 공문에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온다? 그럼 앞으로 선거법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나오고 그게 확정되면 아마 내년까지는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쯤에 1심 선고가 되면 원래대로라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작년 3월에 끝났어야 되는 재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미는 있는데 아마 3년은 그러니까 유죄 확정까지 3년은 길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우의증교사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우의증교사 재판, 우의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서 그 확정 판결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거는 아마 앞으로 1년, 2년 내에 이재명 대표의 우의증교사는 확정 판결이 나올 거다. 빠르면 1년, 길어도 2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유죄 확정까지 3년은 길다라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말에 대단히 의미가 있고 총선이 끝나면 이걸 어떻게 지연시키느냐와 어떻게 법대로 집행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윤석열 정부의 3년이 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임기를 단축하자 탄핵, 특검 그 연속이 돼서 정말 총선 후가 훨씬 더 걱정되는 장면이다. 사실은 이걸 걱정이 안 되게 하려면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에 그 의석을 좀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점에서 총선 후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2배로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되고 대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3년은 길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